요즘 같은 강세장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영상입니다. 간혹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나 경제방송 등에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정답인 양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 앞으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도 있는 내용을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배운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의 주식시장은 초강세장입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의 투자 관련 계좌들을 닫으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거주하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여서 계좌를 안 닫은 게 지금은 정말 천만다행인 정도로 한국 시장도 거의 미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강세장이고, 미국도 초강세장이고,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제가 거주하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여기저기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이런 강세장에서 만약 투자 업력이 길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돈을 어떻게든 빨리 쥐어짜서 오르는 종목들을 하루라도 빨리 매수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종목들 매수에 있어서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1시간만 늦어져도 불안해하며 있는 없는 돈을 다 땡겨던지, 아니면 신용으로까지 땡겨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까지 거는 등 정말 조급하게, 그리고 영끌로 어떻게든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기를 쓰는 심리가 발생하기 매우 쉬운 기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소액으로 매수한 종목이 크게 오르면 왜 소액으로 매수했을까 후회하고, 또 조급해하며, 만약 자신이 아직 매수하지 않은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 또 상당히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강세장에서 어떻게든 이런 상승장에 무리하게 동참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투자자 유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테슬라 주가를 보고 지금 투자단이 정말 미쳤구나 생각하면서 투자한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비하하고, 저러다 제대로 물려서 망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식으로 보수적이라기보단 매우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제가 최근에 시리즈로 다룬 아크 ETF의 대표격인 아크 K ETF를 보고 뭔 놈의 ETF가 1년 동안 2.5배 가격이 오르냐고, 저건 완전 거품이고 저런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저주를 하고, 실물 관계와 자산 가격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완전 끝물이고 제대로 물릴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령 후자의 유형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비관적인 유형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승장에서 계속 종목들을 매수 못하고 결국 상승장을 못 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3월과 같은 대폭락장이 오면 대량 매수를 할 것이니 대폭락장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건 작년 3월 정도의 대폭락 정도는 오기가 힘듭니다. 3월에 대폭락이 온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 현대 인류 사회에서 처음 겪어본 대재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과 극도의 공포로 인해 자산시장에 폭락이 온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든 변종 코로나가 되었든 더 이상 코로나 관련 소재로는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진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붕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산시장이 그냥 2021년에도 쭉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서의 변곡점으로 작용해 적지 않은 조정장세, 약세장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 3월 같은 폭락장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물론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종류의 재앙이 터진다면 물론 폭락장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같은 이벤트가 생긴다면 전 세계 자산시장은 폭락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이벤트이고 그냥 예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강세장에서의 첫 번째 유형의 투자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했을 때 제 유형입니다. 가령 펀드니 뭐니 있는 모든 투자 자산들은 모두 현금화해서 주식 종목들 매수하기 바빴고, 가령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남는 돈들은 형편 되는 대로 모두 주식 매수하는 데 썼습니다. 어쨌거나 현금 비중을 거의 없이 모든 주식에 돈을 넣는 투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의 강세장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어떤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장은 반드시 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제가 기억하는 조정장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에 꽤 긴 조정장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대세는 상승장이었는데 모든 종목이 강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며 횡보하는 구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세장에서 현금 비중을 거의 제로로 하고 모든 현금을 주식에 넣었을 때 항상 후회하는 것이 조정장이 왔을 때입니다. 조정장이 오면 많은 종목들이 박앤세일을 하는데 이때 매수할 현금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ETF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꼭 들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ETF가 모두가 다 아는 아크K인데, 가령 제가 만불을 아크K에 투자하고 싶고 지금 만불의 투자 자금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지금 만불을 투자하는 것보다 매달 1000불씩 나눠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초강세장에서는 물론 오늘의 주가가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 가장 낮은 매수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조정이 예상치 못하게 나름 크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매달 1000불씩 나눠서 매수를 하다가 1년 내내 주가가 오르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달이 있다면 그때는 가령 2-3천불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항상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강세장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현금 비중을 최소한 30에서 40% 정도는 보유해서 자신이 평소에 정말 관심 있던 종목이 조정장에서 박앤세일을 한다면 그때 매수하기 위해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의 요점은 이런 강세장에서 비관론만 외치며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60에서 70% 정도는 투자를 들어가 있되 조정장이 오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경험들에 빗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해 본 것이 직장 생활할 때인 2005년도부터인데, 가령 삼성전자 같은 종목만 봐도 매년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벤트들의 원인은 항상 다양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상승장에서는 결국 매달 분할 매수하는 것과 일정 비율의 현금은 무조건 보유해서 조정장에서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답 같습니다. 물론 투자에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세장에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신나게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테슬라 투자로 돈 벌고 삼성전자 투자로 돈 벌고 그냥 돈 넣으면 돈 먹는 시기인데 왜 나만 소외되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테이 인베스티드라는 말이 있듯 항상 투자는 하셔야 하되 너무 무리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크K와 아크G, 애플을 매달 가능하면 2주씩이라도 매수하는 걸 새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달에는 5주씩 매수하고 좀 힘들다 싶어도 최소 2주씩은 매달 매수하고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알파벳 주식도 한 주씩이라도 다시 모으고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달 조금씩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다 팔아서 최근에 싱가포르 부동산을 구입했기에 이제 다시 주식 자산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데, 매달 적립식으로 종목들을 매수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한 종목에 매수하는 것은 강한 조정장이 아니라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새해에 어떻게 다시 주식들을 사 모을까 이런저런 포트폴리오 구상을 하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올리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요즘 서학개미들에게 매우 핫한 팔란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닭다리 뺏어가. 감사합니다.